3억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세가 5억이니까 여기다가 한 70 정도 더 줘. 이런 식으로 이제 월세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월세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지금은 월세 시대, 요걸로 제가 주제를 잡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 내용들 보시면은, 자, 금리가 오르자 전세 포기하는 사람들, 신혼집도 월세로 구해요. 그냥 치솟는 금리의 월세 시대, 뭐 깊어지는 세입자의 한숨, 월세 지수 6월에 역대 최고치, 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세금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전세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대출의 이자 비용보다 월세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월세를 사람들이 산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원래는 8월에 계약갱 청구권이 끝나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게 안 일어나고 그냥 월세로 계속 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르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좀 잘 판단을 해서 우리가 중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 기사 나왔다고 아이고 월세 많아지겠네, 전세 없어지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KB 리브 부동산이라는데요, 월간 시계열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매월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월세 지수가 나오거든요. 요게 쉽게 얘기하면은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00보다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선호한다라는 뜻이고,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은 덜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 우리가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90몇, 80몇까지 내려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금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사람들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많이 선호해요. 그러면 이제 내 주거 비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월세 선호도가 여기 이렇게 100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전부 다. 수도권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100 이상이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 월세를 더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이제 전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좀 잘리긴 했는데, 자, 보이시죠? 자, 여기 전세거든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전세 가격 전망 지수예요. 여기 보면은 전세가 원래 100 밑으로 잘 안 떨어집니다. 여기는 123이잖아요, 심지어. 이게 수치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 140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거의 150 가까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전세 이제 대란 일어나거나, 전세가 이제 아까 전에 8월에 계약갱신 청구 끝난다 했잖아요. 그때 되면 한 150 가까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93.4예요. 그리고 여기 전국은 93이에요. 더 빠졌어요, 서울보다. 그러니까 8월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시장이 생기느냐라고 하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 입장에서 모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임대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나는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해서 보증금을 더 받지 않고 월세를 더 받을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월세가 아니에요. 원래 3억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한테, 야, 이거 내가 5천에 뭐 한 150으로 올릴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요게 아니라 3억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세가 5억이니까 여기다가 한 70 정도 더 줘, 이런 식으로 이제 월세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월세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반전세, 반월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분들도, 자, 내가 월세를 선호하니까 5천에 150에 살게, 이게 아니라 원래 3억이 있었으니까 3억을 보증금으로 넣었으니까 여기서 70만 원만 더 부담할게 라고 해서 이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죠. 이자 비용을 줄이려고 월세를 선호하는 건데, 이거를 더 올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전세랑 반월세의 형태가 많은 매물이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중개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뭐 전세 위주로 했다, 아니면은 월세 위주로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이 변동하게 되면은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전세가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없어지는 거지, 미리 우리가 예상해서 앞으로 전세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준비를 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형태가 많아질 거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올 전세 같은 경우는 집값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권리 분석을 좀 많이 해야지 안전함을 판단하는데, 이렇게 보증금이 내려가게 되면은 월세처럼 좀 더 쉽게 권리 분석을 해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고요.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개 보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중개 보수가 만약에 5억이다라고 했을 때는 전세임대 짤 때 한 1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아까 전처럼 3억에 뭐 70, 요렇게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금액이 요렇게 달라지는 거죠. 110만 원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한 건당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 계산을 해가지고 운영할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다른 창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시장을 주도하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시장에 살아남는 방법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영역으로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요, 앞으로 매매가 자주 이루어질 거다, 많이 이루어질 거다, 나는 빌딩 중개를 할 거다, 상가 중개를 할 거다,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는 전세보다는 안전세나 월세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해줘야겠구나, 매물을 준비해야겠구나, 그러면 그쪽으로 내가 블로그를 운영한다든지 광고 마케팅 그쪽으로 해야 되겠구나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살아남는 거지,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생존에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전혀 달라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냥 가만히 그냥 슬슬 시장에 적응을 못 해갖고 만 이제 사라지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생존 능력을 좀 키우셔야지 좀 할 수 있으니까, 월세 시대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사를 보는 거예요. 월세, 이제 월세네, 이 전세 많이 없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고 나서 우리는 앞으로 영업을 어떻게 해야겠다, 아니면은 우리 직원들한테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해줘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월세에 대한 전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하시거나, 이런 대출 이자랑 비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미리 확인을 해 두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손님들한테 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이익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중개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한꺼번에 갑자기 준비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랑 월세 비용이랑은 좀 비교할 수 있게 좀 비교표를 만들어 놓든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기사에도 나오네요. 준전세 급증. 네, 준전세라고 부르네요. 이게 부르는 거 마음이에요. 반전세라고도 부르고요, 반월세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긴 준전세라고 부르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이런 거 막 기준이 여기서부터는 반월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반전세죠, 여기서부터는 준전세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